안녕하세요. 피셔앤베스트 피셔입니다. 현재 미중 무역 분쟁에서 중국이 쉽게 합의를 하지 않고 버티는 이유는 2018년부터 이미 악화된 경제 지표가 최근 위안화 약세로 조금씩 개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궁지에 몰아가자 환율 조작국에 지정될 것을 감내하고 중국 정부는 7위안 돌파를 용인한 것이 원인입니다. 미국은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제조업 지수가 둔화되고 있고 내년 대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친기업 성향의 트럼프는 러스트벨트에서 부동 표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제조업 경기가 둔화될 경우 지지율 하락이 우려되는 반면 어차피 이미 경제가 둔화된 중국의 경우 더 나빠질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내용은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 지표를 통해서 글로벌 경제 상황을 확인드리면 중국 경제 지표를 신뢰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누구나 중국에서 발표하는 경제 지표를 100% 신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10년 이상 경제 지표를 모니터링하면서 글을 작성해오고 있는데요. 과거에도 동일한 질문이 많았고 검증을 해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모든 경제 지표를 신뢰할 필요는 없지만 몇 가지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지는 경제 지표들, 그리고 민간에서 발표하는 또는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경제 지표들은 그 흐름에 대해서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확인해 왔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경제 지표 중에서 믿을 만한 경제 지표는 무엇이고 왜 믿을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차이신 제조업 지수입니다. 영국의 시장조사 업체 IHS 마킷은 HSBC 홍콩 상해은행과 함께 2011년부터 HSBC 중국 제조업 지수를 조사하여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IHS 마킷이라는 회사는 1959년 설립된 영국의 시장조사 업체로 너무나 유명하고 신뢰도 또한 믿을 수 있는 업체이죠. HSBC 은행 또한 홍콩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발권력을 가진 민간 은행입니다. 아편 전쟁 당시 설립된 상당히 오래되고 신뢰할 만한 은행이죠. 자, 그러다 2015년 HSBC 제조업 지수의 이름은 차이신 제조업 지수로 변경이 됩니다. 중국 내에서 해당 지표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IHS와 HSBC는 차이신 미디어 그룹에서 타이틀을 매수했고 이에 따라 공신력을 높이게 됩니다. 그렇게 차이신 제조업 지수는 중국 통계국이 발표하는 제조업 지수와 함께 중국의 공신력 있는 지표로 사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차이신 제조업 지수는 영국 기업 IHS와 글로벌 은행 HSBC에서 조사해서 발표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믿을 수 있냐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객관적인 민간업체 IHS, HSBC에서 직접 조사하는 차이신 제조업 지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차이신 제조업 지수는 중국의 약 430개 이상의 중소,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신규 주문, 재고, 생산, 판매 등의 설문을 통해서 작성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 이해를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이 설문조사에 제대로 사실을 말하겠느냐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 자, 우선 설문조사지는 기업의 자세한 기밀과 같은 사항을 묻는 것이 아닌 고용, 생산, 수주 등 이것들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 등에 대한 이 흐름에 대해서만 설문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 430개 기업 모두 동시에 말을 맞추고 거짓말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사의 신뢰도가 높을 뿐더러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오면서 성실히 응답하지 않는 기업은 교체를 해오기 때문에 최적의 데이터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중국 통계국이 아닌 해외 민간 기업이 조사를 한 자료이고 430개 이상의 중국 기업에서 조사를 하므로 신뢰도는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제조업 지수는 아마 중국 통계국에서 조사하고 발표하는 이 CNBS 제조업 지수입니다. 해당 지수는 중국 통계국에서 약 700개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작성하는데요. 국영 및 대형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조작 가능성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국 통계국의 제조업 지수는 차이신 제조업 지수와 비교를 할 때 민감도도 떨어지고 정확도도 떨어지는 느낌이 있는데요. 자, 이유는 경기 변화에 대해서 국영기업 및 대형기업이 느끼는 체감과 중소 및 중견기업이 느끼는 체감이 현저히 다른 원인이 있으며 역시 중국 통계국의 조작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이에 따라 글로벌 투자자들은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민간에서 조사를 하는 차이신 제조업 지수를 주로 참고하여 중국의 제조업 경기를 확인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알아두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민간이 발표하는 차이신 제조업 관리 지수를 보면 최근 8월, 9월 50 이상의 확정 국면에 진입을
진입을 해 있습니다. 당연히 중국 통계국에서 지표를 조작했다고 생각한다면 50 이상의 확정 국면은 한참 넘어서 있어야 하겠죠. 중국은 현재 미국과 무역 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가 최대한 잘 돌아간다는 것으로 조작이라도 해야 미국과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런데 이런 상상과 다르게 중국 통계국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아직도 49.8로 확정 국면에 진입하지 못한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를 조작하여 좋아진다고 거짓말을 해도 모자란 판국에 왜 자국의 제조업이 둔화하고 있다고 발표를 하는 것일까요? 자, 중국의 경제 지표를 누구도 100% 신뢰하진 않지만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지는 경우 신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경우입니다. 지금 중국은 당연히 제조업 경기가 둔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지표로 발표하고 있다면 중국 통계국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수가 거짓보다는 진실을 말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죠. 자, 민간 조사 자료인 차이신 제조업 지수는 중소 중견기업 경기는 살아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최근 위안화 약세로 중국 제조업 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것 또한 추측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차이신 제조업 지수 그리고 중국 통계국 제조업 지수를 모두 확인할 때 중국 제조업체들이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판단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논리가 맞아떨어진다면 여러 데이터를 종합해서 중국의 경제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중국 데이터는 무조건 믿을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전혀 쳐다보지 않는 것은 재테크를 하지 않거나 경제에 관심이 전혀 없는 분이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실전에서 재테크를 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중국은 이미 글로벌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G2 국가이기 때문이죠. 중국 경제가 둔화되면 글로벌 경제가 둔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특히 중국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는 연관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더욱 유심히 관찰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관련 지표입니다. 현재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 버블이 상당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음 버블 붕괴는 중국의 부동산 버블 붕괴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언급해온 부분이라 모두 다 아는 사실이죠. 제가 다시 이 내용을 언급할 필요는 없을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의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는 것은 대체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중국의 경제 지표가 전부 틀리다 말하면서 아예 보지 않아야 할까요? 아니겠죠. 버블 붕괴에 대한 포트폴리오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 부동산 버블 붕괴는 신흥국 전반으로 확대되어 우리나라 부동산 붕괴까지 이어질 수 있고 글로벌 경제에 금융위기 이상의 큰 파장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자, 다행스럽게도 BIS 국제청산은행에서 글로벌 주거용 부동산 가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통계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그림은 중국의 주거용 주택가격 증가율입니다. 지난 2016년 조지 스로스 및 헤지펀드가 중국 부동산 버블 붕괴를 예측하고 위안화 공매도 공격을 실행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해당 구간에서 중국 부동산 가격이 전년 대비 최대 마이너스 6%까지 하락하는 구간이었는데요. 그 정도 수준에서 중국 정부가 나서주지 않고 자연적인 시장 흐름에 맡겼다면 중국 부동산 버블 붕괴가 실제로 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해당 구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서 대부분 중국의 주택가격은 상승 또는 정체 정도 수준으로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랐다고 보면 됩니다. 자, 만일 지난 2015년처럼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전년 대비 연속해서 계속 하락한다면 우선 주의를 해야 합니다. 2015년에 비해서 버블은 더 커진 것이 지표를 통해서 확인되고요. 최근에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하여 중국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연착륙시키기 어려웠던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부동산의 버블은 계속 커져왔습니다. 중국의 주택가격이 계속 하락한다면 우리는 채권의 비중을 늘려서 위기에 대응해야 되겠죠. 그리고 해당 중국 부동산 자료 또한 신뢰할 수 있느냐 물어보신다면 국제청산은행 BIS가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주택가격 지수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질문과 같습니다. 국 BIS 국제청산은행의 홈페이지에 국가별 주택가격 조사 및 산출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으므로 직접 찾아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또한 중국 정부가 아닌 민간이 조사한 중국 부동산 가격 조사 자료들을 찾아보면 2015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간에 주택가격이 상승했다는 내용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BIS 자료와 일치하므로 이 자료는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이 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산업생산지수인데요. 산업생산지수는 제조업과 광업, 유틸리티 산업에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총합입니다. 산업생산 증가율이 높을수록 해당 국가의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고 증가율이 둔화되면 경제도 둔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림은 중국의 산업생산 증가율 2000년 이후 자료입니다. 2013년까지 연 10% 이상 고속 성장을 하던 중국의 산업생산 증가율은 2013년 이후 성장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과 같죠? 2000년대부터 2011년까지 중국은 연 8%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세계 시장에서 원자재를 흡수하면서 인프라 및 건설 투자를
적자를 확대합니다. 그리고 2012년 원자바오 총리는 12.5 규획으로 연평균 7% 성장으로 목표를 낮춰 잡습니다. 그 이후 최근까지 성장률은 6% 수준까지 낮추는 단계인데요. 산업 생산 증가율은 동일하게 움직여왔죠. 모두가 아는 상식과 경제 지표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면 해당 지표의 흐름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차이신 제조업 지수는 민간기관에서 조사 발표하는 경제 지표이며 중국 통계국 제조업 지수는 중국 공공기관에서 발표하는 지표입니다. 중국 정부의 지표를 못 믿겠다면 민간 기업에서 발표하는 중국 지표를 확인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중국 부동산 지표 또한 BIS 국제청산은행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발표하고 있으니 해당 자료를 확인하면 됩니다. 산업생산 증가율 자료는 중국 공공기관에서 발표하지만 우리가 모두 아는 상식 그대로 움직여 왔습니다. 자, 이러한 지표들을 모두 중국 지표니까 믿을 수 없다, 믿고 거른다 라고 말해선 안 됩니다. 그냥 귀찮으니까 해당 지표가 무엇인지도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검증도 해보지 않고 안 본다는 것 뿐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재테크를 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글로벌 투자 자금이 중국에서 돈을 뺄 때 우리나라에서 같이 투자금을 뺄 만큼 경제적으로 통화적으로 우리나라는 중국의 프록시 경제, 프록시 통화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중국의 경제를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데 무책임하게 중국 지표는 안 믿는다고 한다면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자산을 그냥 버리겠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으며 잘못된 관념을 끊임없이 주입받습니다. 드라마에서 예능에서 얼리어답터가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 또는 유행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관념을 끊임없이 주입받다 보니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아직 사용이 가능한 기존 휴대폰이나 가전제품을 버리고 자연스럽게 신제품을 구입하게 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매체가 주입하는 정보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남들이 주입하는 관념대로 살아가며 스스로 가치를 판단하고 생각하는 법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동안 중국 관련 경제 지표를 설명드릴 때마다 믿지 않는다, 거른다는 분들과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하려고 하면 대부분 솔직히 전혀 몰랐다, 그냥 여기저기서 중국은 지표를 조작한다고 하니까 믿어선 안 된다고만 생각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법을 잃지 않기 위해서 또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주입하는 관념을 의심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